무진생은 이 갑진년이 오기 전에 2, 3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운세가 왕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산에서 신령을 모신 삼신궁 마경호 제자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일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연월일시 성별과 본광과 성씨와 사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도 용띠 운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용띠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용띠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세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별이 비쳤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일본으로 50년 앞에 가서 비치고 중국 가서 또 20년 앞서 비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드디어 그 아름다운 별이 우리나라를 비쳤더라. 그 해가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해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아 그랬구나 하고 한 번 정도 과거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88년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올림픽 유치되는데 공교롭게도 전 세계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다 화합을 해서 올림픽이 치러지는 게 1988년도입니다. 지금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37년 전이니까 무진생이 됩니다. 한국에 올림픽이 없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 수 없겠죠. 근데 1988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이름이 나가고 우리의 한국이라는 그 모든 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88년도에 하늘에 북극성, 북두칠성별이 대한민국을 비췄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기운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일본을 먼저 비췄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먼저 비쳤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한번 비추려고 한국에 약간 비춰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성을 만들고 또 공업화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어떤 쿠데타 사건 때문에 그 기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하십니다. 근데 다시 넘어갔다가 살짝 다시 넘어왔는데 그게 1988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띠입니다. 그래서 무진생입니다. 돌이켜보시면 아마 저 얘기가 합리화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철학을 하신 분들, 기도를 하신 분들, 국가에 대해서 나라야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 점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무진생들이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네. 네. 운기가 좀 어떨까요? 무진생 37세에 관련된 분들이 이 갑진년을 만나서 운세가 왕성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무진생 88년 가진 분들께서 굉장히 축복받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축복받고 세상에 태어난 건 맞고 그때를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 나이 먹은 저도 이 88은 기억합니다. 오직 했으면 담배 가게도 88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오직 했으면 담배 봉투에도 88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진생의 특성이나 무진생의 기운을 보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자기만의 아집이 강하다 보니 감히 제3자의 지혜나 제3자의 조언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독선적이다, 독고다이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융화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과 융화가 어렵고 같이 융화해서 화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게 바로 무진생인 띠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진년에 접어들어서 무진생하고는 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또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죠. 그러면 이미 무진생은 갑진년이 오기 전에 2, 3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운세가 왕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3세부터 기운이 왕성하고 기운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 대해서 운세가 나쁘다 이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였다면은 결혼이 가정이 안정돼 있을 것이고 가정이 화목한 계통으로 갔을 거고 아니면 자손을 잉태하는 그런 단계를 접어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못하고 배필이 있어서 생각한다면 아마 올해가 30대의 마지막 결혼 운세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있다는 얘기는 내 가장 소중한 걸 얻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운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행으로 갑진과 무진이 만나면 나쁘지 않느냐? 그 어디까지 철학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철학이죠. 그 많은 분들이 나이 끝자리에 7이 들어가면 참 좋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성주 운이 들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37세에 천년성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준을 얘기할 때 많은 무속인들께서 성준을 받아라, 성준을 열어라, 성준이 어떻다 저떻다인데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은 성주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초가집, 판잣집 이렇게 집이 없는 시대에 내 자손을 키워가고 진자리 가려가며 마른 자리 골라가며 자손을 키운 그 어려운 시절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내 땅이 없었고 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겠죠.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면 그때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오롯이 노력의 주의잖아요. 그때는 물물교환 할 때고 지금 화폐교환이 아니고 그때는 내 땅에 내 집을 갖고 우리 다시 내 식구가 조그만 초가집이라도 오손도손 살기를 가장 희망했던 게 바로 그때 시절입니다. 그때 바로 나온 게 가택신의 성주신입니다. 요즘에 뻐가면 뭐 가서 뭐 돈만 있으면 아파트 마음대로 사는데 그 성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37세의 성준이 그래서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현명한 질문입니다. 저 나이는 지금의 과거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둘 나이입니다. 과거라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37세 성준이 뭐냐? 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나이에 가장 남자들이 이 가정을 이루고 편안함을 찾는 나이가 바로 저 나이입니다. 무진생 나이죠. 37.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주, 문서성주가 아닌 내 가정의 평안한 성주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성주는 대단한 거지만 지금의 성주는 물론 대단하죠. 없는 문서를 새로 잡고 부동산 새로 취득하니까 그렇지만 원성주의 개념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무진생 37 같은 경우는 새 가정을 꾸려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분명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안정이 될 것이고 가정을 꾸린과 동시에 나의 독립공간이 생긴 성주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성주운세는 그렇기 때문에 성주는 따라드는 거고 묻어드는 거지 받는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또 회초리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남자 여자분들께서는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나름 참고하시고 다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 나름 참고하셔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좋은 건 참고하셔서 다 좋은 명기 받으시고 좋은 말 참고하셔서 내가 펼치고 싶은 건 다 펼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